북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남한을 겨냥한 전술 핵무력 강화를 올해의 주요 목표로 제시를 했죠. 그리고 새해 첫날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하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일전을 불사한다는 결기로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해야 한다. 또 이렇게 군을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고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건데요.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군사 전문가죠.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잠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북한이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예, 아무래도 그 영변의 원자로가 이제 2년 전부터 가동됐으니까 네. 올해부터 그 폐연료봉을 추출하기 시작하면은 핵물질의 추가 확보가 가능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올해부터 핵 재처리를 가일층 강화해가지고 예. 그 핵탄두를 대량 생산하는 체제로 이렇게 전환하겠다는 이런 계획과 구상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핵실험은 그 한다는데 그러니까 여전히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년 초에라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예, 아무래도 전술 핵탄두를 대폭 강화하고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네. 앞으로 신형 전술 핵무기의 성능을 시험하는 7차 핵실험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또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예, 전술핵이라는 건 이제 북한이 가진 핵 중에서 가장 늦게 개발된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아마 이런 소형 핵실험 같은 걸 여러 번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올해 어느 시점인가 핵실험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예.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하다. 이런 발언이 네. 나오거든요.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둔다라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이번에 그 노동당 청사 그 앞에서 벌어진 600mm 초대형 방사포 그 증정식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 국회의원 할 무렵에도 북한이 이제 300mm 방사포를 배치했다 그래 참 대단하다. 그게 벌써 배치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불과 이제 몇 년 지나지도 않아서 이번에 600mm 그 방사포를 배치한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600mm 초대형 방사포는 이게 대포가 아니라 우리 군 당국은 미사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30여 킬로 이렇게 낮은 고도에서 변칙 기동이 가능하고 또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가 가능한 무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전술 핵탄두 탑재가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탐지가 안 되고 이것이 어떤 그 다양한 지형에서 이제 기동성 있게 발사가 될 수 있고 사정거리가 400km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 거리면은 거의 남한 전역을 사실은 방사포 사정거리 안에 두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전술핵으로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강조한 배경입니다. 핵 무력은 전쟁 억제와 평화 수호를 제1의 임무로 간주하지만 억제 실패 시 제2의 사명도 결행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런 그 내용이 있는데 제2의 사명이라는 게 그러면 남조선 타격을 뜻하는 겁니까? 뭡니까? 예, 이게 이제 지난해 8월에 열병식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반복하는 거거든요. 네. 당시에도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의 핵탄두는 핵무력은 전쟁 억제라는 본래의 사명에 구속되지만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 억제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것은 그 선제 타격이라든가 또는 일반적인 어떤 전투 상황에서도 핵탄두가 사용될 수 있다. 네. 이러면서 이건 공세적 핵전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예. 주로 이런 식의 교리를 채택한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예, 프랑스 같은 경우는 냉전 시대 때 선제 핵타격 전략을 수립해가지고 서방을 놀라게 했습니다만은 바로 그런 식으로 전쟁 억제가 아니라 전쟁 승리 그 자체, 전투에서의 승리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거든요. 본래 전쟁 억제라고 하면 전쟁 그 자체를 일어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인데 일어나더라도 이번엔 전승을 위해서 핵탄두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이야기고 이게 작년 9월에 핵무력 정책법에도 명기가 됐어요.
상대방이 자기들을 위협할 조짐만 보여도 대응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조짐만 보여도 임박해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핵탄두 사용을 명기한 것이죠. 그렇다면 먼저 사용할 수 있다, 이 뜻인 것 같습니다. 저 지난 그 1년 내내 미사일 계속 쏘아 올렸잖아요. 예. 그걸 보면서 아주 단순한 궁금증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네. 북한이 그렇게 미사일이 많습니까? 그다음에 미사일을 생산할 만큼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북한이? 우선 뭐 냉전 시대 때 개발해왔던 구형 미사일들, 그 액체 연료 그 고정식 미사일들은 이번에 완전히 다 재고 정리를 해버리려는 것 같습니다. 재고 정리 차원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고체 연료 미사일로 그 시스템을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예. 차제에 그냥 구닥다리 그 액체 연료 미사일 옛날 거 그 바다에 다 써버리는 거죠. 그리고 북한은 새로운 어떤 그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건데, 이번에도 그 딸 김주애를 데리고 뭐 어디 군수공장인지 네네. 미사일 기지인지를 시찰했거든요. 네. 거기 아주 뭐 거의 끝이 보이지 않게 그 늘어서 있는 미사일 그 본체들 이런 것들 봤을 때 이게 그 생산 능력이 상당한 걸로 보여지고, 북한의 그 군수 산업은 제2경제권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제2경제권의 생산 능력이 다른 여타 분야를 압도하는, 말하자면 군수 위주의 중공업체인가요? 예. 이런 시스템은 가동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북한군 서열 1위였던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네. 해임이 됐다고 하던데 그 인사 예. 배경은 어떻게 읽고 계세요? 글쎄 뭐 건강 문제인지 아니면 뭐 조직의 문제인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당 중앙위원회라든가 정치국의 인원이 대거 교체됐습니다. 총 67명에 이를 정도로 대규모 인사가 단행이 된 걸 봤을 때는 예.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세대 교체에 가까운 거 아니냐. 특정 사유에 따른 경질이라고 보기 힘들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예, 그것보다는 이제 후임 리영길이 상대적으로 젊고 또 야전 작전에 이제 그 통이니까. 예. 결국은 이제는 전술 핵부대를 비롯해서 야전 부대 공세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점에서의 하나의 어떤 패러다임 전환도 있고 세대 교체 의미도 있다. 알겠습니다. 그게 더 좀 강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요. 예. 일전을 불사한다는 결기, 이런 걸 강조를 했던데 연일 예. 대북 강경 발언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조금 우려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남과 북이 다 같이 일전 불사 압도적인 대응을 천명을 해버리면 이 위기를 통제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네. 강하게 대응해가지고 우리 위신을 세우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만은 정말로 고강도 위기가 벌어졌을 때 압도적 대응 말고 무슨 수단으로 위기를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느냐. 이게 일종의 치킨 게임처럼 막 위기가 고조되는 걸 속수무책으로 무슨 벼랑 끝에 달려가듯이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대통령의 임무는 국가의 안위를 지키고 국채를 보존하는 것이거든요. 위기 관리자가 대통령의 어떤 첫 번째 책무라고 할 수 있는데, 자꾸 군사령관 같은 발언만 되풀이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한국과 미국의 핵 전력을 공동기획, 공동연습하는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을 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예, 뭐 대선 때부터 예정됐던 방향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얘기한 핵의 그 공동기획, 플래닝입니다. 아예 계획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엑서사이즈, 연습을 같이 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미국이 해외에서 핵전쟁 연습을 동맹국하고 같이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과연 가능한 얘기냐부터 좀 따져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바람직하냐도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핵전쟁 연습을 해외에서 같이 하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북한을 초월해서 이제 중국, 러시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또 자체의 어떤 미국의 핵 정책에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핵의 비확산을 표방한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전 세계적인 NPT 그 비확산 체제를 운영하고 있고 또 핵에 관해서는 핵 없는 세상을 외친 사람이 바이든 대통령인데 과연 미국의 핵 정책에도 이게 맞는 거냐. 이런 점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건 앞으로도 상당한 좀 시간이 필요한 얘기지 당장 실현될 가능성은 좀 회의적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일본에서 날아온 소식이 한미일이 북한 미사일 정보를 즉시 공유하는 방안 그 구체적인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러면 결국은 단일 MD 체계로 편입되는 그 시동을 걸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예, 어쨌든 미사일 방어에 대한 통합 교리와 교전 수칙, 그다음에 공동 작전이 곧 논의될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동아시아의 집단 안보, 즉 미사일 방어의 블록에 들어가는 신호다. 그런 만큼 대단히 엄중한 사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군사 전문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